안녕하세요. 오늘 영국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로 발표를 맡게 된 방소희입니다. 저 오늘 3가지 주제로 발표를 다룰 예정인데요.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영국인지 첫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초기 정착, 어떻게 했는지 비용적인 거, 집 구하는 거, 직업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 세 번째는 워킹홀리데이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갭이어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갭이어에 대해서 다들 개념 아시고 계시나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이제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갭이어라는 개념을 20대 초반에 접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진로를 설정하고 경험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찾아갈지 미리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고 그리고 왜 영국을 설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고 갭이어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그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혀가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현지 생활과 문화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해보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계발의 시간이 필요해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양한 워킹홀리데이 국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왜 하필 영국이었냐? 그거는 이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밖에 없었고 화폐 가치가 좀 높은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아무래도 거기 지내면서 여행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이유로 영국을 선택하게 됐고 또 다른 국가를 여행하기에 가까운 유럽에 있는 영국이 좀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영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 과정은 QR코드가 있는데요.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QR코드에 가까이 됐을 때 링크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이렇게 QR코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초기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출국 전과 출국 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출국 전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다른 국가와 다르게 보건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100만 원가량의 보건부담금과 함께 다양한 비자 수수료, 결핵 진단서, 잔액증명서과 각종 시험 응시료, 항공권 다 합쳤을 때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출국 후에는 이제 제가 10월, 11월 총 2개월 정도 주거 비용,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때는 주거비, 생활용품 비용, 식비는 이제 외식비 이런 거 다 포함한 비용이고요. 교통비, 그리고 관광비, 핸드폰 요금비, 기타 지출 쇼핑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기타 지출 비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외했을 때 2개월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총 7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초기 정착을 다 마치고 직장도 구하고 다 하겠다 하면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선정인데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우달하우스라고 제가 총 4개의 집에서 머물렀었는데 그중에 플랫, 아파트 개념이 아닌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살기 되게 쾌적했었습니다. 특히 또 저는 2020년 코비드에 해당됐던 좀 비운의 워홀러였는데 마침 이 집에 지낼 때 정원이 있어서 그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를 어떻게 잘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희망 사항을 확실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정도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결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서 비교적으로 청결한 플랫메이트가 있을 수 있는 한국인과의 거주하는 것을 좀 원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서 뷰잉하기 전에 매물을 찾았었는데요. 그때는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많이 뷰잉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5개 이상을 봐야지 내가 봤던 거 그리고 원하는 거와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은 이제 뷰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다. 그때는 계약하기 전에 미니멈으로 무조건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6개월 아니면 1년 계약을 하게 되면은 혹시 계약하고 사는 도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던가 집안의 이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플랫메이트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계약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경제적인 지출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계약하고 1개월 아니면 최소 2, 3개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아본 뒤에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직 활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서비스직을 최소 10개 이상은 하고 영국 오킬 홀리데이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서비스직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번에 갔을 때는 사무직에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서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인턴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학사 졸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영어가 제일 언어가 아닌 외국인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쉽지 않았어서 제 2번째 대안인 현지에 있는 펍에 종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근무를 했던 일렉트릭 셔플이라는 펍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사항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저는 직종을 이제 현지 펍, 주류업 쪽으로 종사를 하고 싶다는 걸 설정을 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금액의 자리를 좀 찾았었고 위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과 가까운 곳,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도보가 안 되더라도 정류장으로 한두 정거장 전철거리 그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런 곳을 여러 가지 안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CV를 작성을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로도 CV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어로 써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My Perfect CV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에 맞게 제안을 해줘요. 문장 같은 것들이나 구어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CV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구글링을 해서 레주메 샘플을 참고해서 직접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이 힘든 분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무료로 공유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유를 받아 작성을 해서 CV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잡 어플라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펍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 아래와 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구직 사이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케이터럴이라는 곳은 현지 레스토랑 그리고 펍을 많이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과 펍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했던 곳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직장까지 잘 구하게 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생활은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영국 런던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영국에 가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윈터 원더랜드라는 곳에서 좀 친구랑 재밌는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일을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친해지게 된 외국인, 한국인 친구들과 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정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일부러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예술 작품도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도 많이 가고 또 역사적인 유물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박물관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연극, 공연 같은 것도 계속 많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현지 생활과 역사, 전통, 문화를 즐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경영학과 문화 콘텐츠 기획학 이렇게 2가지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런던의 현지 펍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특히 저는 경영학에서 인적 자원에 관심이 많은데 이 펍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할 때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입사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어떻게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진행하는 해외 통신원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활동이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워킹홀리데이 국가에 있는 그 워홀러들과 소통도 하고 또 SNS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년 상반기 해외통신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정말 비운의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못 가게 되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서 여러 런던의 관광지 명소들도 구경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공원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을 못 나가다 보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음식 그리고 음악 예를 들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와인 아니면은 데킬라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많이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래도 취향을 넓혀가고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고 어떤 게 달라졌나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미국 기업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 워킹홀리데이에서 경험했던 다국적, 다문화에 대한 그런 글로벌 역량을 쌓았던 거를 이때 활용을 해서 교육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소통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또 SNS 같은 그런 소통 방식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으로 생각이 들고 또 어를 통해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추후에 자아 성찰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유일하게 갔던 여행지인데요. 영국의 세븐 시스터즈 절벽입니다. 그때 이렇게 여행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찾고 그때 코비드의 힘든 시기도 또 극복하고 그랬던 시간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영국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